예, 현재 시간은 정확하게 10시 1분 가르쳐주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하고 오늘 92번째 야간 수업 방송을 진행하겠습니다. 네, 주말 즐겁게 잘 쉬고 잘 듣고 잘 쉬셨는지요? 네. 자, 소리도 잘 들리고 나는 화면도 잘 보인다. 그러시면 11번 한 번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크게 두 개 섹터로 그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크게 두 개 섹터로 진행이 되는데요. 오늘 강의 순서는 첫 번째 시장 점검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 점검한 이후에 첫 번째는 시장 점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을 점검해 가면서 현재 주도 섹터인 반도체와 그리고 2차 전지 그리고 디지털 관련주 소위 카카오라든가 이런 부분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은 앞으로 1, 4분기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대응하고 또 대비해 가면서 그리고 1분기에 주도 섹터 영역에서 남아있는 그 다음 이 기존의 주도 섹터인 반도체가 계속 갈 건지 아니면 새로운 섹터가 나타나서 시장을 선도할 건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살펴봐가면서 오늘 방송을 좀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1, 4분기에 준비를 어떻게 여러분하고 잘 해서 남아있는 수익률을 이 시장에서 우리의 목표 수익률을 회수해 가면서 갈 것인가 하는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제가 말을 그렇게 이쁘게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특히 주식을 할 때라든가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는 이런 과정에서 제가 별로 여러분들이 무슨 감정 상태인지를 별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느냐? 암 환자 걸리신 분이나 혹은 지금 중요한 인생의 결정을 앞두고 생사의 갈림길에서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되시는 분들한테 감정적인 몇 마디 위로가 그분들의 삶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감정적인 말 한두 마디보다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이 생존 확률을 더 높이고 그리고 그 부분에 있어서 건강하게 다시 회복돼서 말 그대로 끝까지 생존해 가면서 최우승자로 쓸 수 있도록 그것이 필요하다면 저는 몇 마디 위로보다 야, 괜찮을 거야? 앞에 나가서 싸워. 그러다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렇죠? 전쟁터에서 어느 부모가 야 괜찮을 거야 총 들고 가서 싸워. 적군은 땡코 밀고 오는데. 히틀러나 이런 놈들이 그랬죠. 독재자들이. 젊은 16살 18 먹은 애들 총 줘주고 싸우라고 하고 지는 도망가고.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진짜로. 부모라면.
그래서 혹시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똑부러지게 이야기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있으면 있는 그대로 팩트를 말씀드리는 게 맞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종목을 거스린다거나 여러분들의 생각과 관점이 조금 다르다 하더라도 그냥 내 생각처럼 쟤도 여러 가지 관점 중에 하나뿐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여기에 채팅창에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수천 명이 의견을 달기 시작하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채팅창을 박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하는 거하고 본인 주장을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죠. 질문을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을 위해서 제가 채팅창을 안 막는 거거든요. 질문을 하시라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은 독재자죠. 자신의 그리고 편협한 시각을 내세우는 거고 질문을 하시는 분은 나는 박한샘 대표는 나랑 다른 시각을 갖고 있는데 왜 그렇게 보는 결정적인 이유가 구체적인 질문을 하면 할수록 더 좋겠죠. 제가 답변 드릴 수 없는 부분이다. 너무 질문의 수준이 높아서 내가 모른다. 그럼 저는 모른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답변을 드릴 수 있는 거는 여기 계신 분들이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현명한 결정을 내리고 우리들이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서로 도움이 되면 좋겠죠. 그분들을 통해서 제가 배울 부분이 있으면 저도 배우는 게 맞고요, 당연히. 나는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저분은 질문하는 걸 보니까 저기까지 생각하셨네. 그럼 나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서로 배우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오늘은 특히 더욱 더 그런 시간이 저는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느냐? 오늘은 짜장면 절반, 짬뽕 절반, 프라이드 치킨 절반, 양념 절반. 딱 지금 이 상황이. 무슨 얘기냐? 종합주가지수가 올라간다의 절반, 떨어진다의 절반인데 그 시각이 굉장히 극명하게 나눠집니다. 즉 종합주가지수가 떨어진다에 거는 분도 맞을 수가 있어요. 왜? 국내 종합주가지수가 월요일날부터 떨어질 거다. 반면에 국내 종합주가지수가 월요일날부터는 또 급등 나올 거다. 여기에 제가 봤을 땐 시각이 반반이다. 근데 그것이 그 어느 때보다 격렬하게 격차가 노선이 치열하게 맞부딪히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무슨 의견을 내도 사실 반반에 불과한 거예요. 혹시 중간에 오셔서 갑자기 이상한 자기 주장을 이야기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럼 제가 사전 경고 없이 입막을 하겠습니다. 근데 건전한 질문이나 건전한 거는 맞겠죠. 자, 오늘은 굉장히 간단한 장입니다. 앞으로 대한민국 증시를 어떻게 보느냐, 저한테 올라갈 거로 보느냐, 떨어질 거냐 보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딱 한마디로 대답할 수 있다고 봐요. 뭐냐? 바로 이겁니다. 달러. 혹시 여러분이 주식을 하시니까 이렇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한 나라의 경기 부양 정책, 즉 경기를 핸들링하는 경제부 장관이나 한국은행 총재나 혹은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께서 경기를 무조건 좋게 만들려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즉 경기를 좋게 만들기 위해서 물심양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저분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지위나 혹은 인력이나 부하 직원들이죠. 이런 것을 전부 다 통원해서 국민들이 배부르고 등 따숩고 돈을 벌 수 있고 나라를 부국강병하게 만든다. 이렇게 착각하시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주식시장이 올라간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착각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순진하신 분이에요. 경기를 좋게 만들어서 나라를 부국강병으로 만들고 먹고 살기 좋게 만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다면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긴 합니다만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때는 금리를 빨리 올려서 썩은 부분을 빨리 도려내서, 즉 우리나라 경기를 위협하고 있는 안 좋은 부분, 부실이라든가 부실 채권, 부실 기업을 빨리 도려내서 구조조정을 해서 대규모 구조조정을 하고, 그렇죠? 부실 기업들 정리하고, 그리고 부실 인력들 정리해서 경쟁력 없는, 생산성 없는 노동자들을 정리해서 그 다음 경제 구조에 국제사회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만드는, 누군가는 손에 피를 묻혀야 되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경제 입안자들, 경제 정책 운용자들의 몫이기도 한데, 앞으로는 그런 역할들이 꽤 진행이 될 거다. 그래서 무조건 주식시장을 좋게 만들어야 된다, 그런 명제는 없습니다. 즉 경기를 살려서 주식을 끌어올려야 된다, 그거는 그렇게 당연히 해야 되는 거면 불구하고, 어떤 때는 거꾸로 경기를 죽여서, 마치 미국이 실업률을 높여서, 그렇죠?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자. 결국 국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달러를 지키자는 거잖아요. 인플레이션을 때려잡아서 달러 가치의 폭락을 막아보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금리도 쳐올리고 모든 경제정책을 할 때 일반 국민들을 모두를 위한 선을 하느냐, 아니다는 얘기죠. 주식도 꼭 올라가야 도록 만들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 그 얘기예요. 제 얘기는 그걸 위해서 경기 부양이나 이런 걸 하는 게 아니다는 얘기죠. 주식은 그 많고 많은 여러 가지 중에 그냥 하나에 불과하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개념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헷갈려 하시는 것 같아요. 금리를 올리고 경기를 부양시키고, 그게 FRB나 우리나라 한국은행의 목적 아닙니다. 자, 그런 부분들은 먼저 개념을 잡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국내 증시는 어제 윗꼬리를 달았죠. 윗꼬리를 달아가면서 다시 2500포인트와 2400포인트의 중간지대, 단기 박스권에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작년도 7월 달부터 외국인들은 주식시장을 베팅에 들어왔어요. 사실 여기 2300포인트에서부터 외국인들은 주식을 매수를 해왔습니다. 2300, 2200 이렇게. 자, 그리고 지금까지 이제 이렇게 오게 되었는데요. 앞으로 국내 시장이 중요한 요소가, 우리나라 스스로는 올라갈 사실 힘이 없습니다. 그게 첫 번째 명제. 두 번째, 한국이 올라갈 힘이 스스로 없기 때문에, 스스로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신고점을 뚫을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희박하다는 얘기예요. 상승이 잘 나오면 일단 3000포인트까지는 생각해보고, 그 나머지는 그 다음에 생각해보는 걸로 그렇게 보겠습니다. 그나마 해피하면 3000에서 2900까지도 한번 찍을 걸로 보여지는데, 작년 2022년도죠. 그때 남아있는, 여기서부터 2200에서부터 지금 반도체 10월 말부터, 10월부터 반도체, 여기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그리고 연초부터 이제 기아자동차, LG전자, 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이 1차 종목군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LG엔솔이나 뭐 삼성 SDI나 이런 것들도 이제 중간 10월 말부터 11월 중순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2차전지 소재가 이제 1, 2월 달에 급등 나오고, 반면에 LG엔솔 같은 거꾸로 또 빠지기도 하고, SK이노베이션하고, 그런 딱 지금 중간에 있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한 종목만 올라온 게, 한 섹터만 올라온 게 아니죠. 반도체 섹터로만 끌어당겼다든가, 2차 전지로만 땡겼다든가, 네이버 카카오만 올라왔다든가, 그런 게 아니라 자동차도 올라오고, 철강도 올라오고, 2차 전지 소재도 올라오고, 전체적인 어떤 상승의 업종들이 카지노도 올라오고, 리오프닝도 올라오고, 전체 분위기 업황이 한두 개만 올라가는 게 아니라 다 올라가는 걸로 봐서는 일단 한국 스스로 어떤 힘으로 올라가는, 그러니까 어떤 특정 업종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물이 차오르면서 마치 이렇게 둥둥둥씩 배가 다 같이 떠오르듯이 지금 딱 그런 느낌이에요. 자, 그러면 그 물이 차오르게 만드는 힘이 뭐냐? 결정적으로 어제 우익골이 다른 형태에서 달러 인덱스라는 부분이 사실 현재 전 세계 증시를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특히 9월 말 10월 초부터 114달러, 114죠. 달러 인덱스가, 달러가 현재 가치가 몇 개를 갖고 있느냐? 달러 가치가 올라갈수록 좋은 겁니다. 달러 인덱스예요. 즉 현재 달러가 전 세계의 기준에서 6개 통화로 구성돼서 점수를 매기는 건데, 얼마 전까지 작년도 9월 말 10월 초까지 114였습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110까지 100까지 근처까지 떨어졌다 지금 다시 살짝 올라왔죠. 자, 잘 보세요. 여기에는 그런데 몇 가지 중요한 두 가지를 해석을 해야 됩니다. 주식이 왜 달러 인덱스를 중심으로 움직이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어보는 거죠. 앞으로 주식이 올라갈 것 같아요? 떨어질 것 같아요? 즉 주식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느냐? 내가 주식을 100%를 끌고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저한테 물어본다면 당연히 지금 주식을 갖고 가야 된다. 그럼 주식이 지금 앞으로 떨어지는 타이밍이냐 올라가는 타이밍이냐 물어보면 올라가는 타이밍이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앞으로 어떤 주식을 베팅해야 되냐?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가장 한국적인 반도체, 자동차, 뭐 조선, 그리고 뭐 K뱅크, 참 K바이오, 이런 것들. 왜 그런지 잠깐 본다면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그렇다 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여기에 이제 해석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야, 주식시장을 움직이는 게 달러래. 외국인이 사는 달러가 아니라 달러의 가치를 말하는 겁니다. 외국인이 주식을 사서 달러 돈으로 사서 주가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이 달러의 가치가 내려가고 올라감으로써,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식이 지금 올라오고 내려가는 거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똑같다. 그런데 거기에 지금 중간에 금리라는 것이 끼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정책금. 자, 왜 그런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명쾌하게 이유가 밝혀지면, 즉 첫 번째, 내가 주식을 지금 현재 가져갈 거냐 말 거냐, 매수 플러스 보유 할 거냐 말 거냐, 지금 그런 타이밍이냐, 이게 해석이 안 되면, 이유를 모르면 이게 지금 여러분들이 흔들리게 돼 있다고요. 왜? 지금은 양념파 반, 치킨파 반이에요. 떨어질 거다 반, 올라갈 거다 반. 짜장면파 절반, 짬뽕파 절반이에요. 주가가 떨어질 거다 올라갈 거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방향성 결정이 매우 중요한, 수익률의 90%를 차지한다고 봐도 되는데, 제가 보니까 지금 주식을 매수로 건너가도 된다. 주말에 그런 결론을 내렸다는 얘기죠. 자,
그 부분에 있어서 달러에 대한 가치를 이해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 어제 장부터 한번 잠깐 볼까요? 어제 나스닥 지수부터 한번 잠깐 보고 가죠. 그 개념에서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건 나스닥 지수입니다. 예. 네, 이건 나스닥 지수인데요. 나스닥 지수가 금요일 날 아래 꼬리 달린 양봉이네요. 21선 아래에서의 골든 크로스가 난 이후에, 그렇죠? 누가? 나스닥 지수가. 빨간 선이 21선이에요. 이 빨간 선이 21인데 21선 아래에서 골든 크로스가 난 이후에 1월 6일 이후 10일 이후에 21선이 안 깨졌다가 어제 처음 깨졌습니다. 나스닥이 전날 윗꼬리 그리고 아랫꼬리 이렇게 올라왔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21선 아랫꼬리를 치고 올라가면서 일단은 시장이 전날의 윗꼬리를 극복한 모습이에요. 보니까. 그 중요한 건 종가 거의 고가 형태의 양봉으로 마감. 마이너스 0.58. 자, 두 번째. 스탠프 500입니다. 아랫꼬리 길게 달린 양봉이에요. 그렇죠? 여기 여러분들 방송 집중을 위해서 채팅창은 잠깐 한번 좀 막고 일단 방송 마감 때 질의응답도 받고 두 사람 이상 물어보시는 종목도 상담해드리고 그렇게 좀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지금 시간이 꽤 갈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스탠프입니다. 보시다시피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양봉의 모습입니다. 중요한 건 마이너스 0.28인데 종가가 최고가로 끝냈네요. 다우도 마찬가지. 플러스 나스닥이나 스탠프와 반대로 플러스예요. 아랫꼬리가 길게 달린 종가 최고가의 마감. 그래서 중요한 3대 지수가 모두 종가 최고가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어찌됐든 종가 최고가 근처에서 거의 마감되다시피 했다는 것이 중요해 보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평상시에는 중요하지 않은데 월요일 날 미국 증시가 휴장입니다. 그래서 중요해요. 월요일 미국이 휴장이에요. 그래서 오늘 금요일 날 있었던 미국 증시를 그대로 화요일 날 아침까지 혹은 분위기만 좋다면 한국은 그냥 이대로 급등이든 급락이든 아래로 100포인트, 위로 100포인트가 수요일 날 아침까지 수직으로 열려있기 때문에 중요해 보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잘 보세요. 스탠프 500입니다. 아랫꼬리가 달린 양봉이죠. 어디 아래에 있어요? 21선 아래. 정배열로 가다가 역배열 됐는데 양봉이에요. 21선 아래에서. 그동안 한 번도 아래 없었잖아요. 1월 중순 이후에, 1월달 초반 이후에. 그게 깨졌다가 지금 아래에서 아랫꼬리 길게 달고 살아남은 거죠. 자, 달러 인덱스 한번 잠깐 볼게요. 녹색 선은 61선입니다. 61선 안 깨졌었죠. 이때 깨졌죠. 61선 아래로 내려간 이유는 어떻습니까? 녹색선 아래로 일봉이 회복을 못했다가 어제 올라왔습니다. 올라왔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렇죠. 우익골이 길게 달린 음봉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미국 증시는 달러 인덱스가 흔들리기 시작한 시점 10월 말 9월 초부터 9월 말 10월 초부터 이때부터 유럽 증시는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계속 떨어졌죠. 즉 계속 치솟던 달러 인덱스가 달러의 가치입니다. 떨어지기 시작하자 우리나라도 유럽과 마찬가지로 9월 말 10월 초부터 삼성전자도 올라가기 시작하고 하이닉스도 올라가기 시작하고, 물론 한국은 올라갔다가 덜컹 주저앉았다가 다시 올라갔죠. 카카오도 올라가기 시작하고 네이버도 바닥치고 올라가기 시작하고 올라가다가 덜컹하고 두들겨 맞았지만, 그랬다가 유럽은 지금 여기까지 올라왔죠. 거의 우리나라 신고점 근처까지 유럽 증시는 올라왔고, 달러 인덱스가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유럽도 멈추고 한국도 2500에서 멈추고 그런 형국이에요. 자, 그런데 어제 미국 증시가, 주식시장은 올라가다가 무너진 상태에서 21선을 깨고 안 무너졌었는데 무너졌잖아요, 다. 그런데 양봉 나왔어요. 얘는 달러 인덱스입니다. 60일선을 깨고 내려와서 추세 하락이었는데 61선 위로 못 올라갔다가 전날 올라갔어요. 근데 윗골이 달린 음봉입니다. 주식은 고점에서 흔들려가면서 양봉. 얘는 올라가다가 달러 인덱스는 음봉. 즉 달러 인덱스와 주식의 관계는 반비례의 관계입니다. 주식은 S 스톡, 달러 인덱스는 달러로 표시할게요. 달러의 가치를 의미하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올라갈 때 주식도 올라가는 정비례의 관계가 아니라, 현재는 어떤 때는 정비례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이거 착각하는 분이 많아요. 야,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주가가 무조건 올라가. 아닙니다. 어떤 때는 떨어지기도 합니다, 반대로. 지금은 달러 인덱스가, 달러의 가치가 주가, 스톡과 반비례하는 관계예요. 달러가 가치가 올라가면 주식은 계속 떨어지고,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주식은 올라가기 시작하는, 전 세계적으로 즉 마이너스의 부의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잠깐 좀 이야기를 하면 조금 긴데, 일단 이거 이해가 안 되면 이 시장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제가 상당한 지금 시간을 헤아려서 합니다. 이게 딱 정리가 되면 나머지 주식들이 다 이해가 돼요. 우리나라 시장에서 왜 외국인이 주식을 사는지, 하이닉스가 실자가 적자인데 왜 사는지, 삼성전자가 실적이 3분의 1 토막이 났는데 왜 사는지, 그게 이해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우왕좌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앞으로 저한테 주식이 더 올라갈 거냐고 물어보면 한참 올라갑니다. 1, 4분기 주식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2650까지 갑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보십니까? 대한민국 주식이 그러면 앞으로 실적이 좋다고 보십니까? 아니요. 근데 왜 그렇게 보십니까?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살 것 같습니까? 상당 부분 2800에서 3000 근처까지 살 것 같습니다. 물론 3월 22일 날 금리 인상 속도 조절로 미국이 금리를 0.25 올릴 거냐, 그리고 나서 5월 달까지 동결시킬 거냐에 따라 그 이상도 가능해 보이는데, 앞으로 외국인들이 주식을 더 살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사실 외국인들이 끌고 왔고, 외국인이 왜 주식을 살 가능성이 높습니까? 저한테 물어본다면 제가 이렇게 보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외국인들이 주식을 사는 이유는 바로 달러의 가치에서 도망 나오는 돈들이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의 추세로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달러가 114, 1달러당 114의 가치에서
110을 깨고 내려가고, 그리고 또 105도 깨고 내려가고, 얼마 전에는 100 근처, 얘가 100이에요. 떨어지다가 100 근처까지 떨어지다가 100을 깨지기 전에 지금 되돌림이 나왔는데, 결국에는 다시 깨가면서 98까지는 떨어질 거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는 2650을 돌파는 하고 일단 1, 4분기에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상반기 중에는 그 이상도 95까지 떨어져 가면서 달러 인덱스가 2022년도 연초 2022년도에 여기가 달러 가치가 95까지 떨어져 가면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어디까지 올라가냐? 쭉 떨어져 가지고 2100까지 2200까지 떨어졌던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는 반등을 해서 2650을 넘고 2750까지도 가능해 보인다. 상반기 중에. 그 이상은 나도 솔직히 잘 모르겠다. 그때 상황 봐서 하자. 그 얘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지금 금리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자꾸 올리는 것이 주인공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 미국 FOMC는 금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바지 사장에 불과합니다. FOMC가 움직이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바지 사장이다. 진짜 사장은 누구냐? 음막 뒤에서 숨어서 전 세계 주식 모든 정책을 결정하게 만드는, 금리를 올려야 되는 건지 떨어뜨려야 되는 건지, 이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올릴 건지 떨어뜨리려 할 때 결정하는 요인은 누구냐? 바로 달러가 진짜 사장이다. 쩐주다. 이놈이 쩐주다. 그렇게 보시는 게 맞다. 자, 그래서 방금 제가 그 메커니즘, 주식과 달러 인덱스와의 관계를 잠깐 풀어드렸습니다. 실제 그런가 볼까요? 네, 어제 달러 인덱스가 음봉이죠. 미국 나스닥 양봉이죠. 지금 이 모습이 평상시보다는 좀 다르게 보일 겁니다. 60일선에서 음봉으로 맞고 떨어진 달러 인덱스. 21선 깨고 양봉으로 아래꼬리 길게 치고 올라오는 나스닥 시장. 스탠앤푸어. 신고점 근처까지 치솟고 있는 프랑스 증시. 이제 1% 남았어요. 신고점이 이제 1% 남았다고. 여기가 신고점이에요. 프랑스는 2022년도 1월 3일? 1월 5일이네요. 2022년도 1월 5일이 신고점입니다. 누가? 프랑스가. 그 신고점까지 얼마 남았느냐? 시가 7,320포인트, 종가 7,313포인트. 즉, 시가에서 고가까지니까 50포인트, 0.25% 정도 남았네요. 실질적으로. 프랑스는 실질적인 신고점이다. 어제 양봉으로 나와서. 보이시죠? 굉장히 진짜 중요합니다. 프랑스 역사적 신고점 돌파 중. 어느 누구가 하나가 이제 미국이 아닌 나라 중에서, 자, 미국이 아닌 나라 중에서 뭐 중앙 아프리카나 혹은 저기 중남미나
그런 나라가 신고점이 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선진국, 미국, 영국, 프랑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러시아, 중국. 이쪽은 공산주의 진영이고 여긴 민주주의 진영이에요. 2차 대전 이후에. 자, 미국이 아닌 나라 중에서 지금 프랑스가 신고점이에요. 독일도 근처까지 거의 다 왔고. 자, 이런 나라들이 자꾸 이렇게 돌파가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달러를 버리고 달러를 버리고 프랑스 프랑이라든가 영국의 마르크화라든가 유럽의 유로화라든가 이런 나라들로 지금 돈들이 도망가고 있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근데 왜 독일이나 영국이 아닌 프랑스로 먼저 도망가느냐? 그거에는 좀 이유가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방대한 미국이 호주 잠수함에서 프랑스 뒤통수 때린 사건부터 시작돼서 설명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 나중에 다루고 일단은 지금 달러 돈이 도망한다. 탈출을 시작했다. 그래서 킹 달러에 몰락. 당분간은 달러 가치가 떨어질 때마다 주식은 계속 올라간다. 근데 달러 가치가 계속 떨어지기 시작하면 결국은 주식시장도 붕괴가 된다. 왜? 달러는 전 세계 기축통화이기 때문에 달러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은 구심점이 사라지는 겁니다. 구심점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구예요. 이게 지구인데 지구 아래에 핵이 있잖아요. 핵. 용암. 이 핵이 식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핵이 식어버린다고 생각해 봐요. 지구가 더 이상 자전을 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자전과 공전을 하지 않는 얘기는 중력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중력이 사라진다는 얘기는 구심점이 사라졌기 때문에 각자 우주에서 그냥 비행해버리면 똑같은 거예요. 달러 가치가 계속 폭락이 나온다는 얘기는 구심점이 사라진다는 얘기예요. 일정 부분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지금은 금리가 앞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기 때문에 미국 인플레이션이 당분간은 좋지만 그 주식시장을 끌어올리지만 금리 올릴 가능성이 없으니까. 그런 것이 자꾸 계속되면 결국은 구심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들 입장에서는 당분간 달러 가치가 떨어지되 100과 95 사이에서 적정하게 왔다리 갔다리 해주는 것이 가장 좋지 않겠나. 95 아래로 내려오면 좀 이야기는 또 달라질 수도 있으니까. 일단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상반기는 거기까지 본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방금 여러분들하고 저는 뭐를 확인했느냐. 달러의 가치에 연동돼서 똑같이 움직이는 미국 증시, 프랑스 증시, 독일 증시, 그리고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기아자동차,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이런 종목군들을 지금 하나씩 확인하는 겁니다. 즉 오늘 강의가 뭐예요? 그렇죠. 1분기 주도주죠. 1분기 주도주 섹터에서 남아있는 것들 혹은 기존의 종목군들이 어떻게 크게 움직이는지를 먼저 오늘 살펴보는 겁니다. 살펴만 보는데도 이게 돈이 되냐? 돈이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장은 양념 반, 프라이드 절반, 즉 짜장면파 절반, 짬뽕파 절반, 즉 현금이냐? 아니다 주식이다. 반반인데 이게 너무 강렬해. 호불호가 분명해. 그래서 주식을 사야 된다. 주식이 더 갈 거다. 이렇게 말해도 현금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욕먹어. 현금이 아니다. 주식 아니다. 현금 갖고 있다. 그럼 또 주식 갖고 있는 사람한테 욕먹어. 둘 다 만족시킨다? 사기꾼이에요.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일단은 네, 저는 주식시장이 올라간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1분기 주도 섹터가 어디서 나오느냐? 종목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출발선상이 잘못된 거예요. 그 종목의 실적이 어떻다 아닙니다. 외국인이 사주니까 나오는 거예요. 외국인이 왜 사냐? 달러 가치가 자꾸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달러 가치가 또 왜 떨어지냐? 금리 인상 가능성이 희박해지는 거예요. 달러 가치를 떨어지는 걸 막기 위해서 금리를 쳐 올려야 되는데 쳐 올릴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겁니다. 돈도 없고 이제. 그래서 당분간은 금리를 올리기가 좀 어려워 보인다. 금리를 올려서 달러 가치를 유지시켰던 행위가 양적 완화처럼 이제는 한계에 다다랐다고 보는 거죠. 자, 그래서 1분기 주도 섹터 전략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냐? 삼성전자를 외국인이 사줄 거냐 말 거냐? 더 산다는 얘기죠. 삼성전자 다음 기아자동차,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도 사줄 거냐 말 거냐? 사준다는 얘기죠. 포스코 홀딩스 이런 것도 사줘야 된다는 얘기죠. 달러 돈이 계속 들어온다는 얘기죠. 한번 그럼 아까 달러에 맞춰서 우리나라도 실제 외국인들이 사는지 한번 잠깐 볼까요? 한번 볼까요? 네, 보죠. 자, 지금 보시고 계신 것은 네,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국내 주식시장에서 매매 행위입니다. 매매 행위인데요. 매일같이 사고 판 날을 이렇게 제가 누적시켜 봤습니다. 그래서 누적시켜 보니까 여기는 우위권은 외국인이에요. 많이 보셨겠죠? 외국인이 사다가 이제 팔기 시작한 시점. 요게 5조 원이 조금 넘습니다. 사냐 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100조 원이었다가 80조 원까지 떨어지면 파는 거예요. 플러스 100조 원이었다가 80조 원까지 떨어지면 파는 거라고 누적이. 이해되셨죠? 마이너스 100조 원이 있다가 마이너스 80조 원으로 줄어지면 산 거라고요. 20조 원을. 어때요? 플러스 5조 원에서 마이너스 15조 원이에요. 20조 원어치 팔았습니다. 약 20조 원에서 몇천억 부족한. 언제까지? 6월 말까지. 2022년도 6월 말까지 팔아요. 외국인들이. (20조 원을) 그랬다가 7월 초부터 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략 한 18조 원 가까이 샀죠. 거의 다 샀어요. 이제 팔았던 거 1조 5천억 정도만 채우면 다 사는 겁니다. 이 사이즈가 1조 5천억이에요. 1조 원 사고 다음날 5천억 사거나 7천억 사고 다음날 8천억 사거나 그럼 다 산 거네요. 아니면 하루에 다 사버리든가. 에이 가능하냐? 가능합니다. 언제? 3월 7일 날 선물옵션 동시 만기 초에 제가 봤을 때 돌파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 가면서 종합주가지수도 2650포인트까지 도달시킬 가능성이 확률적으로 좀 높아집니다. 일단 중요한 건 아까도 보셨다시피 외국인들의 의향, 달러 인덱스의 보조를 맞춰서 우리나라도 주가가 움직이느냐. 그렇죠? 9월 말 10월 초 외국인들이 달러 인덱스가 무너져 있잖아요. 유럽이 올라가고 삼성전자가 바닥치고 했던 지점이 공교롭게도 어찌됐든 달러 인덱스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9월 말 10월 초부터 114에서 출렁출렁 거렸던 시점에서부터 우리나라 주식도 찍고 올라가기 시작했네요. 중간에 출렁출렁거림이 있었지만 외국인들은 그 시점부터 다시 매집을 시작했네요. 1차 매집은 여기서 팔았다가 매집된 것은 6월 말 7월 초. 2차 매집 시작은 달러 인덱스가 흔들리는 걸 확인하고 재매수 시작. 보이시죠? 자, 그러면 우리나라도 결국은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에, 그렇죠? 외국인들의 매수가 중요하게 결정된다.
직저점이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무관하게 사버리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달러 인덱스가 무너지기 시작했던 9월 말 10월 초 방금 보셨던 외국인들 1차 팔았다가 매수 그랬다가 잠깐 멈췄다가 다시 재매수한 시점 1차 매집 2차 매집 그렇죠? 달러 인덱스 무너지기 시작한 점 종합주가지수가 2300 반등 2200 그 다음부터 올라가고 떨어졌다가 다시 또 올라가고 여기 지점 확인된 거죠. 종목으로 우리나라 종합주가지수가 방금 그랬잖아요. 달러 인덱스의 상관계수가 한국도 굉장히 높다는 것을 지금 방금 확인한 겁니다. 삼성전자 주가예요. 어때요? 똑같죠? 외국인들이 사기 시작한 시점부터 그대로 올라와 주잖아요. 종합주가지수도 마찬가지고. 근데 우리나라만 그랬느냐? 이때 프랑스, 독일도 똑같은 얘기죠. 제 얘기는. 프랑스, 독일도 9월 말 10월 초 프랑스도 똑같잖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거기서부터 올라오기 시작한 거잖아요. 지금 9월 말 10월 초 9월 29일부터 4일간 바닥 찍고 자 그리고 신고점층 근처까지 올라왔고 자 여기서 그러면 한국에서 주식 사는 놈들이 프랑스에도 사고 독일에서도 사고 홍콩에서 사는 거냐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되네. 그래서 말이 되는 소리. 다국적 헤지펀드 홍콩 미국에서도 살 수 있고 프랑스에서도 살 수 있고 독일에서도 살 수 있고 같은 나라 한시에 뭔가 기준점이 바뀐 걸 보고 이렇게 큰 돈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돈이에요? 영국에서만 사고 파는 돈, 프랑스에서만 사고 파는 돈, 독일에서만 사고 파는 돈, 일본에서만 사고 파는 돈, 홍콩에서만 사고 파는 돈, 즉 로컬 한 나라에서만 움직이는 돈이 아니라 전 세계를 아우르는 큰 돈. 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걸 지금 보고 계신 겁니다. 여러 돈들이 하나의 지표를 보고 같이 움직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진짜 큰 돈이 한 덩어리가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구심점이 돼서.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에서만 움직이는 외국인이 주식을 9월 말 10월 초에 샀다. 그게 주가가 더 많이 가겠습니까? 아니면 독일에서 산 놈이 한국에서 산다. 프랑스에서 산 놈이 일본에서도 사고 한국에서 산다. 누가 더 많이 올라갈까요? 어떤 놈이 더 센 놈이에요? 독일에서 산 놈이 한국에서도 사고 프랑스에서 산 놈이 일본에서도 사고 그 돈들이 같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때 그게 추세인 거예요. 그게 더 센 놈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나는 지금 약간 이해가 됐다. 예. 이제 제가 중요한 이야기는 어느 정도 다 한 것 같습니다. 달러 인덱스와 주식의 관계, 삼성전자와 달러 인덱스의 관계. 즉 삼성전자를 볼 때 달러의 가치 움직임이 머릿속에 자동으로 그려져야 되는 겁니다.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딱 봤을 때 차트를 봤을 때 어디가 바닥이지? 한번 찍어봐. 달러 인덱스하고 똑같네? 어디서 멈췄지? 달러 인덱스가 쭉 떨어지다가 쭉 올라가다가 떨어지기 시작함부터 삼성전자도 돈이 들어왔네. 어디서부터 근데 삼성전자가 지금 올라가다가 멈추고 있지? 달러 인덱스가 61선 치고 올라왔다가 한 점에서부터 얘가 버벅거리고 있네. 보통 더 떨어질 줄 알았더니 상대적으로 안 떨어지네. 뭐 코스피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지금 보신 건 코스피, 여기는 삼성전자. 움직임이 똑같잖아요. 그렇죠? 자, 그거를 빨리 인식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분이 저한테 대표님 네이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네이버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앞으로 팔아야 되나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할까요? 찍어보는 거예요. 네이버가 지 혼자 올라갔는지 달러 인덱스에 준하는지 9월 말 10월 초
달러 인덱스가 쫙 올라가다가 버벅거리기 시작한 시점. 달러 인덱스 떨어지기 시작한 시점. 네이버는 올라갔네. 달러 인덱스가 다시 올라가서 61선 위로 올라온 시점. 네이버는 떨어지기 시작했네요. 그대로 얘도 종속되죠. 뭐에? 달러 인덱스의 가치. 심지어 추세까지. 자, 그럼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추세라고 그러죠. 무슨 추세? 대추세. 그거를 이제 타이밍을 잡아야 되니까 거래량이 터졌네, 뭐네. 디테일하게 보는 것 뿐이고. 자, 그러면 1분기 주도주에 대한 관점. 그동안 한국 증시를 이끌어왔던 삼성전자, 에너지솔루션, 하이닉스, 즉 최근의 반등의 주역들. 이런 종목들이 하이닉스가 실적이 안 좋은데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지고 있잖아요. 맞는 얘기예요. 앞으로 실적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떨어지는 건 맞는 얘기인데 그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느냐? 하수라고 불러요. 하수. 하이닉스가 실적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왜 떨어지지? 물어보면 말을 못해. 하이닉스가 실적이 플러스 적자였다가 흑자로 바뀌는데 주가가 왜 30%나 오르나요? 말을 못해. 실적이 안 좋아서 떨어진다고 했는데 실적이 더 안 좋은데 마이너스 났는데 올라가니까. 반도체 업황이 어쩌고 저쩌고. 반도체 업황은 반도체 업황인 거야. 얘는 D램이에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7, 80% 세계 점유율을 이끌고 있는데 얘가 곧 짐이 곧 국가인 거야. 짐이 곧 국가야.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곧 D램이야. 무슨 반도체야. 우선순위가 이만큼 중에서 요만큼밖에 안 되는 거예요. 중요도.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예요. 그냥. 그게 지렛대 효과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자, 그래서 그 메커니즘을 모르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적자인데 실적이 3분의 1 토막 나는데 왜 올라오는지. 앞으로 고정 D램 가격이 올라갈 거래. 자율주행 시대가 오니까 반도체 수요가 많아서 미리 오는 거야. 자율주행은 이때부터 있었어. 훨씬 전부터. 반도체 수요 늘어나갖고 차가 반도체가 없어서 못 팔릴 때도 차량용 반도체 자동차 종목들도 빠졌어. D램은 더 빠지고. 그런 거하고 연관성은 있지만 추세를 그 애가 만든 건 아닙니다. 그럼 앞으로 하이닉스, 삼성전자 반도체가 어떻게 될 거냐 저한테 물어보시면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D램 반도체 가격이 올라가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도 있지만 달러 가치가 떨어지느냐. 9월 말 10월 초 114했던 달러 인덱스가 흔들려가면서 떨어졌느냐. 달러 인덱스가 90에서부터 114까지 올라가는 동안 삼성전자는 8만원에서부터 5만원까지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40%. 즉 1억이 6천만원 된 거잖아요. 114에서부터 101까지 떨어지는 동안 달러 인덱스가 삼성전자 5만원에서 6만 2천원. 20% 올라갔죠? 앞으로 7만 전자까지는 온다고 봅니다. 그래야 종목이 보이는 거예요. 이제서야 삼성전자 종목이 보이잖아요. 그게 보여야 돼요. 그런 메커니즘이. 자, 그러면 앞으로 다음 주 주도주는 뭐냐? 물어보신다면 삼성전자, 하이닉스 전체적으로 2차 전지나 이런 것들도 좀 긍정적일 거 가능성이 높습니다. 야, 미국 증시 어제 반도체 빠졌는데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렇죠? 어제 미국 나스닥 시장 한번 잠깐 볼까요? 테슬라 3% 올라가고 루시드 모터스 올라가고 전기차 올라갔죠. 바이오젠 올라가고 암젠 올라가고 즉 전기 자동차와 그리고 바이오주가
나스닥 시장 전체 상승 종목을 대부분 다 주도했습니다. 반도체는 어떻게 됐을까요? 떨어졌어요. 에어비앤비, 그렇죠? 핀듀오디오, 그리고 데이터덕, 페이팔홀딩스, 줌비디오, 덱스컴, 메르카도리브레, 전부 다 디지털 기반 위에서 헬스케어를 하든지, 헬스케어가 아니라 이제 헬스장, 혹은 화상회의, 혹은 데이터 분석 팔아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자상거래 업체들한테 빅데이터 가공해가지고 핀듀오디오, 네이버든 카카오든 서버가 움직이게 만들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에어비앤비, 디지털 플랫폼 위에서 집 있는 사람 집 빌려주고 숙박 공유하게 해줘야 하고 돈 버는 거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떨어진 것은 전부 다 보니까 디지털 플랫폼 종목들이네요. 디지털 플랫폼 종목 사이사이에 누가 있어요? 전부 다 반도체예요. 그렇죠? 글로벌 파운드리, 엔비디아, 어도비 시스템, 인텔, 어드밴스 마이크로 디바이스, 퀄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전부 다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까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까지 포함해서.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이닉스 삼성전자가 올라갈 건덕지가 없어 보임에도 불구하고 저런 주도주들, 1사분기 주도주였던 것들이 어느 정도는 달러 인덱스에 우위골이 운보, 즉 업황보다 금리나 달러 인덱스의 움직임이 주가를 움직이고, 업황보다 달러 인덱스가 우선, 종목보다 업황이 우선. 근데 업황보다 달러 인덱스가 시황을 움직이기 때문에 시장의 방향성을, 수급이 살아있다, 외국인 수급들이 살아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더군다나 월요일장 미국장이 시작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외국인들도 최대한 노릴 거다. 자, 그래서 국내 증시에서는 일단은 제가 다른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잠깐 쉬어갈 수는 있어요. 시가에. 그러나 방향성이 바뀐 건 전혀 없어 보인다. 하이닉스든 삼성전자든. 대신 2차 전지는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61선 아래 하단 부분에서 매수, 그리고 지난번에도 63만원, 62만원 매도였죠. 강력 매도, 주식선물. 자, 이번에도 61선 위에서 지금 버벅거려요.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2차 전지들이 약간 새로운 국면에 저는 좀 진입했다고 보여져요. 포드와 CATL의 합병이라든가 테슬라의 4680 배터리의 내재 생산이라든가, 그래서 LG엔솔, 삼성 SDI의 점유율이 갈수록 떨어집니다. 세계시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은 부정적인 측면이다. 반면에 네이버라든가 카카오라든가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똑같이, 카카오도 똑같죠. 10월 말 불난지죠. 아마 공매도 세력이 불을 낸 것 같아. 불이 났을 때 누가 가장 이득을 봤을까요? 공매도 세력이죠. 왜? 주가 폭락해가면서 왕창 샀잖아. 누군가 손바뀜이 나왔잖아. 그렇죠? 공매도 세력이 가장 큰 이득을 보지 않았을까요? 주식을 매수한 외국인, 공매도 세력들 가장 큰 이득을 제가 봤을 때는 본 것 같습니다. 당시에. 자, 기아자동차도 마찬가지죠. 좀 뒤늦게 움직였어요. 기아자동차는 10월 달에 움직인 게 아니라 연말 연초
다른 주식들이 10월 달에 바닥 찍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와 반대로 얘는 조금 더 빠졌습니다. 2월 말 3월 초에는 기아차, 현대차, 만도, 현대의학 이런 종목군들이 꽤 재미있는 장이 될 거다. 그래서 남아있는 2월 말 어떤 종목군들이 수익을 내줄 거냐 저한테 물어본다면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현대의학, 만도, 이런 종목군들, 기아차까지 포함해서 이런 것들이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좀 더 재미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드디어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군들, 그 셀트리온, 차바이오텍, 바이오 종목군들이 2월달 말부터 3월달 선물옵션 만기까지 한번 가장 재미있게 슈팅이 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건설주, 증권주, 조선주 이런 종목군들도 꽤 긍정적으로 그렇게 보여져요. 자, 그런 속에서 1월달, 2월달 지나가면서 이제 3월달로 가는 국면에서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한 가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뭐냐?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도 그렇게 종목군들이 어떤 매매에 대해서 막 아주 제가 열정적이진 않습니다. 그런데 2200포인트 깨지면서부터 지금 2500, 450까지 왔는데요. 앞으로는 진짜 매매를 하기 딱 좋은 장이에요. 3월 7일 선물옵션 동시 만기까지 상당 부분 시장이 대형 종목군들이 열려 있다고 보여져요. 섹터들이 순환매처럼. 그래서 2월 27일 월요일 날, 다음 주 월요일 날이네요. 1분기 주도 섹터별 대장주 리스트를 여러분하고 함께 살펴보고, 그리고 세력개입 눌림목 종목군, 중소형 종목군 5개, 대장주는 섹터별로 3개씩 해갖고 총 15개, 중소형 종목 눌림목 종목군에 있는 거 5개, 그래서 총 20개 종목을 분류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하반기 대비해서 간단하게 앞으로 떨어질 때 주식 선물을 갖고 여러분이 매매를 하셔야 되는데, 혹은 ETF를 갖고 떨어지는 쪽에 베팅을 걸어서, 그건 이제 하반기에 대비니까 이 부분은 일단 벌고 하자. 그래서 모멘텀 주도주 클럽 2개월 정상가가 이게 한 달에 55만 원이니까 110만 원이에요. 요거 2개월간 참여 기회 같이 드립니다. 그리고 VOD 무제한 보기 아카데미 한다는 얘기죠. 주도 섹터별 대장주 20개 종목 갖고. 네, 그래서 남아있는 2월달, 3월달 주가 2650포인트에 맞춰서 같이 준비하자, 그 얘기입니다. 2200포인트일 때 제안했던 내용이에요. 그때 참여해서 오신 분들은 주식 그대로 갖고 지금까지 오신 거고, LG전자, 삼성전기 이번 주에 다 팔았습니다. 수익 해소하고 저희는 일부는 건설주 그리고 바이오주로 이미 넘겨놨어요. 지난주에. 그래서 전화번호는 3490-4513입니다. 3490-4513. 예. 전화로 접수하시면 되고요. 선착순 100명한테만 이 혜택이 주어집니다. 모멘텀 주도주 클럽 2개월 혜택과 그리고 VOD 무제한 보기 이런 거 다 주어지는데 100분한테만 150만 원인데 99만 원 할인. 100명이 넘어가면 150만 원으로 다시 복귀. 그리고 세력주 추정매매 검색기. 요즘 아주 이게 지금 시장의 장안의 화제죠. 예, 모멘텀 주도주 클럽 회원분들한테는 요거 같이 공개하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문자로 세력주 추정매매 검색기, 단타 매매 및 단기 매매, 중장기 검색기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에는 모멘텀 주도주 클럽 회원분들한테는 이거 100%다 드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혼란스러울 수도 있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아카데미 끝남과 동시에 요거 같이 드리고,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가 한 주간 전략 방송하죠. 여러분들도 이제 아카데미 들으시면 자동으로 모멘텀 주도주 클럽 회원이 되세요. 2개월간 아카데미도 듣고 실전 매매 2개월간 같이 참여하고, 그리고 세력 추적 매매 검색기 그거 이제 화요일 날부터 모멘텀 주도주 클럽 회원이 되신 분들한테는 자동으로 교육하겠습니다. 아마 이제 다음 주 월요일 아카데미 끝나고 그 다음날 화요일 날 밤부터 이제 요거 검색기 1기가 시작될 거예요. 그래서 무료로 제공되는 거니까요. 요번 혜택 꼭 100명 안에 드십시오. 제가 평상시에 500명, 300명 이런데 이번 딱 100명이죠. 왜 그러느냐? 요것 때문에 그래요. 검색기 때문에. 왜냐면 기존의 회원분들이 계신 상태에서 이걸 또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 저희가 집중화가 떨어집니다. 회원분이 얼마 이상 넘어가면 기존의 회원분들, 모멘텀 주도클럽 회원분들 플러스 신규 회원이 100분 이상 들어오면 집중도가 떨어져요. 그 숫자에 넘어가기 때문에 지금도. 그래서 회사에서는 일단 이걸 200명으로 하자. 지난번에 500명도 마감이 됐기 때문에. 근데 제가 안 된다 그랬습니다. 너무 많다. 기존의 모멘텀 회원분들한테 오히려 집중도가 떨어질 수가 있다. 이분들한테 먼저 이 교육을 철저하게 잘 시켜야 되기 때문에 다음번에는 풀어주고 일단 이번에는 100명만 받겠다. 왜? 모멘텀 주도주 클럽 2개월간 같이 참여를 하셔야 되니까. 그렇죠? 그럼 기존 회원분들은 모멘텀 주도주 회원분들한테는 요 교육까지 같이 이분들까지 포함해서 기존 회원분까지 해서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집중도가 떨어져요. 질의응답에 대한 것이 떨어진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그래서 일단 100명만 제가 좀 부탁했습니다. 200명 하자 그랬는데 100명까지만 받으면 어떻겠냐. 다음번에 그리고 풀어주자. 다음번이 언제냐? 그건 저도 몰라요. 내년이 될 수도 있고. 일단 이번에 아카데미는 그렇게 그래서 준비를 했습니다. 2월 27일 날 남아있는 2월달, 3월달 1, 4분기 주도 섹터. 이 주도 섹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기아차, 현대차 이런 종목들, 기존의 종목군, 셀트리온, 자니 카카오, 네이버 이런 것도 있습니다만 이번에는 조금 다른 종목군들이 들어가요. 증권주, 건설주, 그리고 바이오주, 그리고 자동차 중소형 종목군들이 여기 탑5에 들어갑니다. 총 20개 종목. 딱 하루 27일 날 강의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490에 4513이네요. 오늘부터 이제 시작한 거죠? 네. 빨리 마감되면 그냥 끝내는 거예요. 100명 받고 아마 제 생각에는 150만원으로 하더라도 10명 정도만 풀어주고 110명 정도 선에서 마무리 지을 생각입니다. 그래야 기존에 있던 모멘텀 주도주 클럽 회원분들한테 이분들의 교육과 이게 추가했을 때 밀도가 떨어지지 않아요. 왜? 이걸 해야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오늘 샘플로 한번 잠깐 볼까요? 월요일날 어떤 종목이 가장 지금 시장에서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냐 봤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좀 의아하실 수도 있더라도 반도체가 다시 갑니다. 그리고 자동차 플러스 중소형 자동차 종목군들. 특히 화신이라든가 세종공업이라든가 그리고 명신산업이라든가 이름도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추세적으로. 1, 4분기에는 차량용 부품주. 근데 차량용 부품주가 IT 계열에서 가는 차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차에서 IT화가 돼가는 거 있죠. 만도라든가 현대의학처럼
전장부품 쪽으로 가고 있는 거 있잖아요. 기존에 쇠깎던 회사들이 성호 하이텍 급등 나가기 시작했잖아요. 이런 종목군들이 10년간 빠지다가 화신산업 이런 종목군들 그렇게 긍정적으로 일단 맛보기로 그렇게 한번 보세요. 잘 보세요. 이런 종목군들 다음 주에 여러분들 지금 무료 공방이지만 이런 종목군들 어떻게 움직이는지 지금 눈이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쌍승지를 키고 종목 발굴하시는 분이라면 눈에 들어오는 종목이 있을 겁니다. 만도, S&T 모티브 이런 추세 하락했던 종목군들이 지난 몇 년간 이렇게 추세 하락했던 종목군들 있죠. 계속 이런 종목군들이 이제 완전히 턴어라운드 시대가 왔다니까요. 삼성전자 못 산 거, 카카오 못 산 거 이런 거 놓칠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거 놓치면 안 돼요. 앞으로는. 그래서 좀 더 공격적이신 분들은 이제 지금 건설주들이 움직인다는 걸 이해하실 거예요. 특히 GS건설, 현대건설, 대우건설 20년간 하락했어요. GS건설이에요. 20년간 하락했다고요. 거의. 서브프라임 이후에 계속 17년간 하락이에요. 근데 거래량은 사상 최고 터졌어요. 연말연초. 이 거래량이 사상 최고 거래량이라니까요. 얼마 전에 연말연초에 터진 거래량이. 주가 22,000원 바닥에서. 건설주들이 정부 정책과 그 실물 경기는 안 좋습니다. 앞으로도 불안하고. 근데 정부의 경기 부양책들이 앞으로 계속 집중화돼야 된다고 보고 지금 돈들이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살아남은 업체들끼리는 살아남는다. 현대건설, 대우건설, GS건설. 3종 세트죠. 여기다 이제 DL을 붙여줄 거냐 말 거냐. 지금은 그렇습니다. 2200포인트 때 연초에 긴가민가 했죠. 여기까지 오는 것만 해도. 2500포인트까지는 다시 움직인다. 쫄지 마라. 오히려 주가 떨어지는 걸 이용해서 삼성전자도 사고 하이닉스도 사고 그리고 또 뭐도 사라? 기아자동차도 사고 현대 카카오도 사고 네이버도 사고 이제는 제가 보니까 자동차와 바이오에 남아있는 1, 4분기 특히 거기다 좀 더 공격적으로 보는 눈치 빠르신 분이라면 건설과 증권 빼놓을 수 없습니다. 조선은 왜 포함 안 시키냐? 이미 올라왔잖아. 2주 전에 제가 조선주, 대우조선, 한국조선해양 이런 종목군들이 조선주들이 지금 남들이 보기에는 이상할지 몰라도 움직인다고 그랬잖아요. 뜬금없다. 증권주, 건설주, 조선주 정말 뜬금없다고 생각하실지 몰라도 움직인다. 이 종목들이 좋아서 아닙니다. 한국이 경쟁력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제사회에서. 증권은 지금은 우리나라 국제사회는 아니죠. 업황상 이제 은행에서 증권으로 방향이 넘어가고 있는 방향입니다. 핀테크 시대부터 해서 윤석열 정부의 정책 일환성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눈치 빠른 사람들은 지금 이미 종목은 다 제가 봤을 때는 노출이 됐어요. 정말. 이제 남아있는 수익률을 1, 4분기 1분기 주도 섹터 전략에서 전략의 방향성, 종목 주식이냐 현금이냐. 주식인데 삼성전자, 2차전지 이런 것처럼 기존의 주식을 끌고 갈 거냐 아니면 여기서 가감을 할 거냐. 수정 전략으로 갈 거냐. 이제 수정 전략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말한 주식이 모두 고가에 물려있다. 삼성전자 이런 거를 고가에 사신 상태로 계속 갖고 계시다는 얘기죠. 제가 추천했다는 게 아니라 오성숙님 사람들은 오해할 수 있잖아요. 박현쌤이 그렇잖아. 삼성전자를 고가에 추천하고 증권주도 추천하고 해서 물렸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런 주식을 내가 갖고 있는데 해필이면 나는 그런 주식을 옛날에 고가에 사서 지금 옴싹달싹 못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지금 개인 투자자들 입에서 쌍욕 나오는 종목들. 건설주, 증권주.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싫어한다. 그렇죠? 다 팔고 딴 데로 이동하고 싶다. 그 종목이 우리가 LG전자 팔고 사야 되는 종목. 삼성전자 절반 들어서 건너가야 되는 종목이라고 언급드렸었죠? 왜? 개인들이 가장 지치다가 싫을 때 그 종목이 최고 좋은 종목이에요. 망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예. 여러분들이 지금 어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평상시에는 회원가입 얘기 안 합니다. 그렇죠? 될 때 하는 거예요. 될 때. 바로 지금이에요. 아니 정말 지금이야.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잖아. 새로운 거를 그럼 제가 추천해 주느냐? 아닙니다. 건설주, 증권주. 새로운 게 아니에요. 저한테는 새롭죠. 왜? LG전자 팔아서 이번 주에 증권주 사고 건설주 샀으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나는 이거 팔고 이제 LG전자로 가려고 그러는데 쟤는 거꾸로 사네. 자, 이해되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그럼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그러면 다음 주 일요일 날 저녁 때 뵙도록 할게요. 네. 내일 장 재밌는 장이 될 것 같네요. 왜? 반도체 빠졌다고 다 팔 것 같아. 개인 투자자들이. 테슬라 올라갔다고 또 2차 전지 살 것 같고. 볼만한, 그리고 미국장 빠졌다고 또 팔 것 같고. 다른 거 보지 말고 요거 하나 보세요. 꺾였잖아요, 다시. 하락 추세 속에서 반등 나왔다가 꺾인 거. 2500포인트 한번 보고 갑시다. 아셨죠?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남은 휴일 즐겁게 보내세요. 고맙습니다.